안녕하세요. 캡 인베스트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6월 15일 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월요일 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거의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합니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주식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주식인데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어떤 영상이라든가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없고 순전히 그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 취한 그런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 증권사의 레포트를 좀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일반 개인들의 그런 미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차트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삼성파이러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올라가는지 그걸 모르시고 또 이제 주가가 출렁거릴 때는 무서워서 던져버리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좀 요약해서 쉽게 좀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오늘 차트 모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모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모든 주식이 빠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조정이 강했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스는 전일 대비 0.37% 올랐습니다. 예, 아침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쭉 밀렸죠. 밀렸다가 다시 오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래 꼬리를 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저기 주가가 오른 이유는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그 아일리아 복제약을 이제 국내에서도 임상 3상 승인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그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도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또 돌아섬에 따라서 이제 밀렸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다시 반등을 해줘서 어제 대비 플러스를 만드는 아주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를 좀 알기 위해서 증권사 3개 정도를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2020년 4월 21일 날 삼성증권 거 봤고요. 다음에 2020년 4월 20일 날 유진투자증권도 봤고, 2019년 9월 17일 날 한국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를 했고, 기타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해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 5가지 키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알려면 이 5가지 정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그 제약사들의 그 제약이 특허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열리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과시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CMO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CMO라는 용어를 알아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MO 용어를 좀 알고 또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공장 가동률 그리고 이제 사공장 증설 얘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가 이런 혜택을 받는 근거 중에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국제적으로 그 생산 기지를 여러 국가에 이렇게 다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수혜를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가 받고 있다. 이제 이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삼성 바이오로스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51%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갖춰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이해하시기 위해는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알고 난 다음에 향후의 미래 실적을 예상한 걸 보시고 그 미래 실적 예상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얘기를 드릴 것이 특허 만료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2018년도 기준을 봤더니 이렇게나 많이 특허가 지금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눈다면 유럽과 미국을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 약은 지금 유럽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특허가 만료됐고
미국에서는 2023년도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모든 약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데 보면은 거의 2019년도에서 2022년도에 거의 이렇게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자, 이 특허가 만료되면은 이 약들을 이제 복사란 표현은 뭐지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원래 약보다도 싸게 이제 판매를 하려는 그런 공격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결국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렇게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GR 뭐 24.6%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CAGR이 뭐냐면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의 약자인데 CAGR 레포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또 당하지 마시고 연평균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지금 24%씩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특허가 지금 계속 만료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또 나오네요. 지금 여기 EU, 유럽과 미국, 그래서 아바스틴, 허세틴, 뭐 휴미라 이게 지금 다 약 이름들입니다. 약 이름들인데 약간 뭐 약간 좀 짙은 푸른색은 출시가 된 거고 이미 판매가 됐다는 거고요. 다음에 약간 좀 회색 빛은 이제 허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 상태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허세틴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가 됐고요.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가 됐고 허가도 이렇게 나는 그런 약입니다. 아까 여기 이게 이제 휴미라죠, 휴미라. 휴미라가 유럽이 2019년도에 이미 특허가 만료가 됐고, 미국이 2023년도에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툭산, 레미케이드, 엠브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미국에서도 역시 여기 보면은 출시와 허가 시간이 좀 다르죠. 시기가 아바스텐, 허베스텐, 휴미라, 리툭산, 레미케이드, 엠브렐 있는데 이 정도 지금 허가 출시가 되는 이 정도 그 약의 용어는 좀 귀에 익숙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레포트에 좀 계속 나오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이제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밀리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의약품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리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듣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원래 그 오리지널 약은 의약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와 비슷하게 만든 바이오 시밀러는 아무래도 오리지널 약보다 좀 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에 좀 싼 바이오 시밀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반사수를 받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조금 그보다 싼 바이오 시밀 시장이 좀 커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도 이제 거기에 대한 보험사도 그걸 이제 채택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지금 정책의 어떤 보호하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떤 회사냐 이제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가 31% 정도를 지금 지분을 갖고 있고 시장에 유통된 것은 거의 25% 정도만 유통되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또 이제 그 51% 정도 출자를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다음에 바이오젠이라고 있는 제약사가 있어요. 이 바이오젠이 한 49% 정도 출자를 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밑에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CMO, CDO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MO, CDO가 좀 뭔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M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알파벳적인 용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C가 contract라는 얘기고 위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위탁. 다음에 M이 manufacturing 생산을 한다는 거고 O가 organization 그래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걸 좀 요약하면은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회사 그게 CMO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반도체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반도체도 설계만 하는 회사를 뭐라고 합니까?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 설계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팹리스고 그럼 그 설계한 대로 해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것이 뭐랍니까? 파운드리라고 하죠. 파운드리. 대표적인 게 대만의
TSMC 회사죠. 그러니까 생산을 해주는 거. 특히 이제 우리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 가까운 회사죠. 반도체도 이렇듯이 제약도 이 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것을 대신해서 생산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을 해주는 CMO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또 CDO가 나오죠. CDO 나오는데 그럼 CDO는 뭐냐? CDO는 앞에는 똑같고 가운데가 D가 디벨롭입니다. 개발한다는 거죠.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하다 보면 CRO라는 용어도 나와요. CRO에서 R은 뭐냐면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연구하는 회사. 위탁에서 연구를 해주는 회사. 연구만 해주는 회사. 위탁에서 개발해주는 회사. 근데 이제 CDO, CRO보다는 대표적인 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의 대표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은 CMO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MO 시장이 이렇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시장은 좀 성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까 여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했죠. 이렇게 성장하면은 약을 개발해서 누군가 여기 생산을 해달라고 맡겨야겠죠. 그 맡기는 데가 어디예요? CMO 시장이잖아요. CMO 회사잖아요. CMO 시장도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써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에 있는 회사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이죠, 업황.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업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4월 21일 날 나온 의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CMO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생산을 맡길 때 어느 한 국가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 회사가 혹시 뭐 셧다운 될 수도 있으니까 생산을 하는 것을 여러 나라에 분산을 한다는 거죠. 생산 기지 다변화죠.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하면 뭐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중국에다 맡겼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문제가 예를 들면 터졌어요. 그러면 그 공장이 셧다운 됐어요.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다도 생산 기지 놔두고 예를 들면 한국에다도 놔두고 예를 들면 알래스카에도 놔두고 이런 식으로 생산 기지를 굉장히 다변화한다는 거죠. 지금 전략이 글로벌 어떤 제약사들 전략이.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가 아시다시피 이 방역 체계가 제일 우수한 최고의 회사 저희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다가 맡기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한국에다. 왜냐면 한국은 방역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셧다운 될 염려가 아무래도 뭐 적겠죠. 다른 나라보다 안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는데 삼성 바이오로스는 뭐라 했습니까? 생산을 해주는 회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공장이 많겠죠. 그래서 1공장, 2공장, 3공장이 지금 있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는데 인천 송도에 있나 봐요. 인천 송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공사 비용이 3,500억, 7,000억, 8,500억 이게 아무나 이거 공장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입 장벽이 좀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그런 산업이란 얘기겠죠. 그렇죠? 이 정도 돈을 들여야 공장을 하나 짓는데 아무나 짓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 공장을 삼성은 지금 공장이 몇 개요? 3개가 있고 앞으로 4공장도 또 증설을 하기로 예정인데 지금 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스 사장이 4공장을 증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2020년도 3월 20날 했답니다. 주주 중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4공장이 또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레포트를 보니까 지금 1공장의 가동률이 거의 풀이고 2공장도 가동률이 풀이고 3공장은 지금 가동률이 한 30%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레포트가 아마 제가 본 레포트가 아마 4월달 나온 레포트니까 지금 우리가 6월이니까 아마 이거보다 지금 많이 좀 올라갔겠지만 어쨌든 간에 3공장 가동률이 지금 30%고 1공장, 2공장은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장이 풀로 들어가는 것만큼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공장이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더 잘 되니까 공장을 또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을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CMO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 바이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 27%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1등입니다. 1등. 예, CMO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B라는 회사, 그 다음에 론자라는 회사, 그 나머지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론자라는 회사는 제가 이제 셀트리온 그 분석하는 동영상에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론자가 3등, 삼성 바이오로스가 1등이네요. 27%. 이게 지금 시장을 거의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죠. 예, 먹고 있는데 이 삼성 바이오가 여기 특히 사공장을 지금 증설하겠다 보니까 더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비도 이만큼 늘어나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걸 말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CMO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가 글로벌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를 하기 쉽게 그 말씀을 드렸고, 자, 삼성 바이오로스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해될 게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조금 지난 얘기인데 2019년 9월 17일 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미 바이오 에피스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재발견, 펀더멘탈의 변신 이렇게 이미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한 모양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무슨 회사냐면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오리지널 회사, 뭐 암젠의 엠브렐, 뭐 존앤존스의 레미케이드 이게 오리지널 약인데 이게 이제 뭐야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는 허가가 2019년도 4월달에 허가가 났고 유럽에서는 이미 출시를 2016년 2월부터 했다. 근데 시장 규모가 얼마냐? 이게 10억 달러니까 얼마겠습니까? 5조 2260억 달러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환율을 곱하면 환율 한 1200으로 곱하면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엄청난 시장 규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로슈의 항암제, 로슈의 항암제도 여기 보시면 허가가 이미 2019년도 1월 달에 US에서는 났고 출시는 이미 돼 있는데요. EU에서는 2018년 3월에 이미 출시됐는데 이게 규모가 얼마? 6조 780억 달러. 허세틴. 허세틴 많이 얘기 들으셨죠? 허세틴은 어디입니까? 셀트론에서도 이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개발하는 회사가 어디냐? 삼성 바이오 에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의 사공장 증설 가시화하는 이야기가 이제 유진투자증권 4월 21일 날 나왔네요. 이제 이 얘기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려면 이 사공장 증설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사공장을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자, 사공장 증설 시점은 파트너사인 바이오젠. 바이오젠이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지분을 반반씩 합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만들어낸 회사가 삼성 바이오 아니 바이오젠이죠. 잠깐만요. 여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봅시다. 자,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51%, 바이오젠이 49%,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죠. 예. 그 바이오젠, 이 바이오젠이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인 아두카누맵, 아두카누맵이라는 그 약을 FDA 허가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FDA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2020년도에 FDA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속 심사 대상 지정 여부를 받으면 아마 빠르면 2020년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2021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허가가 통과가 됐다. 그래서 아두카누맵이 허가가 획득될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글로벌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약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만 시장을 잡는다 하더라도 연간 8만 리터 규모의 공장 4개가 필요하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이 약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 생산을 하려면 공장 4개가 필요한데 이 공장 4개는 지금 동사가 보유한 3공장 생산 규모의 기준으로도 2개를 새롭게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그 파트너를 하고 있는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맵이라는 것이 허가가 된다면 2020년도 말이나 2021년도 상반기에 그러면 이제 이걸 생산을 해야겠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장. 그래서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쯤 가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네 번째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번째 공장은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부분이 관계되겠죠. 근데 그러면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러면 합작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 건설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약간 짙은 파란색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사를 완료하는 시기고 경쟁사들이 공장을 앙설 시기는 약간 회색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2년 반 정도면 공장이 끝나요. 완공이. 근데 경쟁사들은 4년까지 가요. 4년까지. 예.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공장 건설을 맡기겠죠. 그냥 빨리 공장 건설해서 약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만드는 데에다 맡기겠어요? 네, 빨리 만들어준 데에다 맡기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때 가서 공장 증설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허가가 난다면 아두카누맵의 매출액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2020년도 정도인데 2021년도에 자 100만 달러인데 뭐 수치는 좀 생략하고 22, 227로 10배가 늘어나네요. 다음에 227이 700으로 3배, 여기서도 3배, 여기서는 20에서는 몇 배? 30배? 35배. 2020년도 대비 2023년도에 이거에 또 2배 1380, 1380은 2020년 대비 몇 배? 27에 14, 700, 600, 690배, 약 700배. 아두카누 맵이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늘어나면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예.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런 꿈이랄까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삼성 바이오 에피스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51% 가진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향후 미래 실적을 한번 예상한 것을 봅시다. 그리고 결국 향후 미래 실적이 그 기업의 미래 가치겠죠. 그래서 2020년도 2월 28일 신한증권이 부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이게 늘어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신한증권에서 본 관점에서는 2020년도에 매출액이 이것도 10억이니까 얼마겠습니까? 9조 120억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1962억. 근데 2021년도에서 확 뛰네요. 이거 좀 단위도 어렵네요. 이게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1211억. 2020년도 1조 3981억. 매출액이 좀 계속 늘어납니다. 2023년도 1조 5664억. 2024년도 1조 8124억.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보시면 1962억, 2801억, 여기서 또 점프 4721억, 또 한 번 점프 5257억. 계속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근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여기 보시면, 자, 이 회사는 뭐 생산을 해주는 회사죠. 그래서 공장이 이렇게 많죠.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1공장이 가동률이 80%, 2공장 가동률이 99%, 거의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3공장이 2020년도에 30%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30%에서 76% 점프합니다. 가동률이. 공장이 이렇게 가동률이 높아지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공장 가동률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가고, 지금 3공장 가동률만 올라가는 겁니다. 76%에서 그 다음에 또 87%로 2023년에 98% 이렇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OPM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2020년도에 21%, 2021년도에 25%,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회사 별로 없습니다. 33%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지금 영업률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2023년도에 3공장이 거의 이제 풀로 탈 때쯤 또 4공장이 시작됩니다. 4공장이 2024년도에 18.5%, 2024년도에 45% 가동률이 늘어나는 거죠. 4공장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오젠의 그런 약이 승인이 득한다면 4공장이 지어질 것이고, 4공장이 지어지는데 2023년도부터 가동을 해서 이 정도 가동률을 하고 있다가 2024년도에 늘어나고 가동률이 늘어나고 2025년도에 가동률이 늘어나고 2025년도에 가동률이 또 늘어납니다. 이때까지는 1공장, 2공장, 3공장은 계속 풀로 차고 계속 이렇게 풀로 차고 라고 보는 이유는 바이오 시밀리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CMO 시장도 계속 성장하는데 CMO에서 글로벌 1위 업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그런 근거 하에서 매출액은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자,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가 그렇게 흔합니까? 예, 흔하지 않습니다. 예.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매출액이 쭉 늘어나는 회사가 흔해요? 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맞는다고 본다면, 그렇죠? 예, 이런 가정, 이런 추정이 맞는다고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스 매출액은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건데,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1962억인데 예를 들면 5년 뒤면 2024년도 봅시다. 6,761억, 3배 늘어난다. 3배. 간수에 따른다면 300% 상승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근데 2025년도에는 9,105억,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400%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어, 이런 회사다는 얘기죠. 예,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월간 차트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야, 이거 이렇게 높은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좀 조정이 왔을 때 좀 산다던가 아니면 뭐 올라갈 때 조금씩 비중을 높여간다, 아니 비중을 좀 추가로 좀 담아간다던가, 뭐 방법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오늘부터 주가가 약간 조정받는 느낌을 주는데, 좀 조정이 와서 그때쯤 뭐 산다던가 이건 본인의 나름대로 본인의 전술에 따라서 이제 해야겠고, 다만 저는 그 일반 개인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냥 차트만 보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 분석에 의해서 그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좀 주식을 관심을 갖게 바라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은 전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구독자 수를 1000명을 좀 만들어서 저도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영상을 계속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